앞서 청문회가 끝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끝났지만 그 갑질 의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추가적으로 더 나온 것은 임금 체불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자, 강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 기억이 미치지 못해서 미처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또한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전들 억울한 마음이 왜 조금은 들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부득이해 소치라며 사과를 반복했지만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겉핥기 청문회로 전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갑질 여왕의 여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까?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됩니다. 임금 체불 얘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자진 사퇴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갑질 논란에 더해져서 돈을 주지 않았다. 일을 시키고. 이경미 변호사님,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 뭐 행정 종결이 돼서 뭐 이게 처벌을 받았다 이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뭐 저런 이제 문제 제기는 있었다. 결국은 이제 뭐 임금이 지급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결국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혹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당사자가 최초에는 이제 뭐 이 처벌의 의사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전을 했다가 의사를 철회를 했고 이후에는 이제 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지는 않았는데. 일단 임금의 지급 여부는 사실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이제 뭐 근로기준법에서도 이제 임금을 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퇴사 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으로도 보장을 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의혹 제기가 특히나 이제 장관의 신분으로서 이제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 이제 뭔가 이제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런 조직체로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뭐 문제도 사실 없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 제기를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은 뭐 이제 국회에서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제 뭐 대통령 임명을 계속 강행할지 여부가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런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제 민감한 부분일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권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검증을 조금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행정 종결됐다, 이제 잘 마무리됐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런 일이 잘 마무리되기 전에 벌어지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우주 강 후보자 측 입장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두 건이지만 이건 동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두 번 진정을 넣은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선거에 출마하면서 운전할 사람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채용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마무리가 됐고 임금도 추후에 지불했다, 원만히 종결됐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임금 체불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사실 인터넷상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조언이 있어요. 그럼 진정부터 넣어라. 진정부터 넣어라. 그러면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시끄러워지면 임금을 다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진정을 안 넣으면 임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히 원래 임금은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뭔가 이렇게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금 제대로 권리 행사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요구하는 바가 있다면 뭐 진정 넣어봐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해요. 일단 진정이 넣었다는 것은 원만하게 합의는 안 됐다는 부분까지는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을 넣었다는 뜻은? 그렇죠. 물론 이 사실관계는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결국 행정처분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이전에 이미 다 지급이 된 부분이어서 마무리되었다거나 그 이후에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소명이 있다면 충분히 저는 털고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 위해서 어제 청문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소명에 대한 결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가. 이 부분을 좀 여론을 잘 살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는 일단 임금도 지불됐고 원만히 종결됐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진정을 넣었다는 뜻은 진정을 넣기 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을 넣었을 수도 있다라는 차원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진정을 넣기 전에 해결이 됐다면 진정을 넣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강선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전히 그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고, 전현직 보좌관들도 무려 92%가 낙마해야 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왜 이렇게 이어질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해명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진들에게 갑질을 했다. 이 진술과 진술이 서로 공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보좌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네. 우리 이제 뭐 수사나 재판을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는 들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더 현실성이 있고 뭔가 더 시나리오가 갖춰져 있는. 네. 지금 강선우 후보자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쓰레기를 치우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또 강 이런 기사가 맞습니다. 있었어요. 예. 당연히 강이지. 예,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계속 이 후보자의 해명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 이 임금 체불 부분도 저는 그런 것이, 사실 강선우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게 2020년 5월 30일입니다. 네. 그때부터 임기를 시작을 했어요.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임금 체불 진정을 넣는다? 이거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갔다라는 거는 얼마나 그 전에 이 사람이 마음고생을 했을지, 네. 또 이견이 있었을지는 안 봐도 사실 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분이 강선우 후보자가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발의에 도장까지 찍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로남불 때문에 아마도 저는 강선우 후보자는 좀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92%에 달하는 전현직 보좌관들이 낙마해야 한다라는 데 찬성 의견을 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공식적인 어떤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여야 전현직 국회 보좌진 이제 한 1,400명 정도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의견들을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참여가 한 550명 정도 참여했고요. 그중에 518명이 낙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부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보좌관만 투표한 게 아니라 여야 전현직 국회 보좌진들이 모여있는 1,400명 정도 되는 단체 대화방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였다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